수학. 쌓여있는 문제집만큼 실력도 쌓인다는 생각. 그 착각이 무너졌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바닥에서부터 다시 쌓은 개념의 탑으로 일궈내. 수리 영역 1등급의 비밀을 만나보자. 봄볕이 내리쬐는 오후의 캠퍼스. 동기들도 혀를 내두르는 종현군의 수학 실력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아무래도 재수일 시절 했던 공부가 일일이 개념을 공부를 하고 증명을 해보고 그 과정을 직접 유도를 해보면서 그걸 제 걸로 소화하는 게 제 공부였거든요. 개념 자체를 탄탄히 하려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좀 수월한 편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재수 때 공부한 제 공책이거든요. 재수 기간 동안 종현군은 고교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수학의 모든 개념을 노트에 담고 꼭꼭 씹어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이 노트들은 그 노력의 증거이다.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거는 개념 노트가 맞는 것 같아요. 개념을 정리하고 또 증명을 또 직접 해보면서 그 개념이 어떻게 유도가 되었는지, 그 개념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는지 그런 걸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문제를 볼 때 있어서 이 문제는 어디에 관련돼서 어느 걸 사용하면 되겠구나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가장 열심히 한 게 개념 노트를 다시 만든 것 같아요. 고등학교 시절 수학은 종현군에게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었다. 그 방법은 문제를 최대한 많이 푸는 것. 개념은 문제를 풀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그러나 수능 결과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평소 1등급을 유지해왔던 성적은 3등급으로 떨어져 있었다. 앞이 캄캄해졌다. 원인을 알 수 없었다. 혼란에 빠져있던 종현군에게 실마리를 준 것은 친구의 한마디였다. 종현아, 시험 잘 봤어? 다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그냥 공식도 다 외웠고 그래서 푸는데 근데 하나도 모르겠어. 혹시 정사형 증명할 줄은 알아? 증명? 그동안의 착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때 충격이 정말 너무 커갖고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때 믿었던 수학은 제가 정말 잘한다고 자신 있었는데 친구가 증명할 수 있냐고 묻는 말 그 말 한마디에 뭔가 제가 알고 있는 게 내가 수학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수학의 기본은 그 개념과 그거에 대한 증명에 대한 이해인데 저는 문제풀이 방법만은 계속 해갖고 소위 말하는 양치기를 통해 어떻게 문제풀이 스킬만 익힌 거죠. 그래서 다시 제 자신의 수학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높이고 아니면 제 수학 실력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개념 공부를 하면서 그 노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개념이라도 다른 개념을 이해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축약이나 생략은 하지 않았다. 저번에 공부를 할 때는 취약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빠뜨리고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니면 오히려 불필요한 개념인데 넣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기본서가 확실히 필요한 것만 딱딱딱 나열돼 있으니까 그걸 확실히 제 걸로 삼고자 일일이 다 토시 하나 안 남기고 다 쓰고 있어요. 필사가 끝나고 나면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했다. 책을 덮고 빈 종이에 공부한 내용을 자신이 이해한 대로 쭉 써내려갔다. 그리고 다시 교재를 펼쳐 부족한 부분을 보충했다. 종현군은 특히 증명에 신경을 썼는데 증명은 곧 개념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척도이기 때문이었다. 증명 방법은 책에 있는 방법을 참고를 했지만 우선 이 증명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던 개념들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균값의 정리 같은 경우는 우선 로레 정리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로레 정리는 앞에 또 나와 있는 것처럼 개념과 증명이 나와 있는데 이 증명도 책에 있는 방법을 통해 제가 이해하긴 했지만 미분계수라는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연쇄적으로 개념을 이해해야지만 이 증명 방법을 책에 있는 방식을 본다 하더라도 확실히 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평균값의 정리는 임의의 구간에서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율을 갖는 점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는 롤의 정리를 일반화한 개념이다. 이 롤의 정리를 증명하다 보면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 따라서 미분계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이는 극한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한다. 이처럼 증명은 곧 수많은 하위 개념들의 연쇄작용이므로 각 개념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공부한 내용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복습을 하며 되새겼고 이를 통해
개념을 완성해 나갈 수 있었다. 개념을 익혔다면 이제 그 개념을 직접 적용해 볼 순서다. 문제 푸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 개념을 다지는 단계이므로 난이도가 낮은 2, 3점짜리 문제를 선택했다. 문제를 풀 때는 풀이에 어떤 개념이 필요한지, 그 개념의 증명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는지를 되새겨보며 풀었다. 개념을 정리하고 또 증명을 또 직접 해보면서 그 개념이 어떻게 유도가 되었는지, 그 개념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는지 그런 걸 생각하니까 이 문제가 어떤 개념을 요구를 하는구나, 어떤 개념을 통해 만들어진 거야,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 그거에 맞는 조건을 찾아 나가면서 오히려 좀 더 정확하고 시간도 덜 들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됐어요. 완벽하게 공부한 것 같아도 틀리는 문제는 생기게 마련이다. 어떤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은 결국 그 문제 풀이에 필요한 개념을 충분히 익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현군은 해답지 대신 개념 노트를 펼쳐 필요한 개념을 찾아 다시 한번 공부했다. 그리고 그 개념을 문제 밑에 꼼꼼히 적고 이를 활용한 접근법을 정리해 문제와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내용은 다시 한번 노트에 정리해두고 수시로 복습했다. 단순히 틀린 문제를 다시 푸는 것이 아니라 부족했던 개념을 보충하고 그 적용법을 확실히 익히는 과정을 통해 개념을 보다 탄탄하게 다질 수 있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하루에 한 50에서 60문제까지도 풀었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알되 그 개념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에 개념을 확실히 제 걸로 만들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공부하려고 하루 한 8문제, 많으면 한 16문제 정도까지 많이 푸는 것보다는 오히려 적은 양의 문제로 그 개념을 확실히 제 걸로 잡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풀었어요. 개념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종현군은 친구와 수시로 만나 수학 토론을 했다. 친구와 같은 문제집을 선택해 정해진 문제를 풀고 서로의 풀이를 교환해 비교했다. 이때 서로 다른 풀이가 있으면 토론을 통해 가장 좋은 풀이법을 찾았다. 너 105번 왜 이렇게 간단히 풀었냐? 나랑 너무 식이 차이가 심한데? 그냥 로그 성질을 이용하면 돼. 이거의 삼각형이 이거의 삼각형의 상수 b인데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이. 그렇게 해서 답을 쉽게 구한 거야. 그래서 이게 2대3이 나와서 그치. 바로 30이 나온 거네. 응. 근데 지금 123번 좀 잘못 푼 것 같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쓴 건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인데 이건 바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라서 좀. 보고 나서 인수분해 할 생각을 하지 못했어. 이건 나의 실수인 것 같다.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수학을 보는 시야가 넓어졌다. 토론을 하며 새로운 풀이법은 물론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각자의 방식까지 익히게 된 종현군과 친구. 토론이 끝나고 나면 이 지식들을 노트에 꼼꼼히 정리했다. 재수를 하는 1년 동안 만들어진 토론 노트. 이를 통해 종현군은 개념에 대한 단순한 이해를 넘어 좀 더 확장된 시야로 수학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개념을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개념 제 것을 체득화하는 것 같아요. 우선 개념 노트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문제를 풀 때는 목적이 아예 그 개념을 제 것을 체득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문제를 풀고, 또 친구와의 토론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알지 못했던 개념을 더 확실히 체득화시키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예전과는 다르게 문제를 풀 때도 처음에 접근할 때 어떻게 보면 느린 것 같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시간도 정말 절약이 되고요. 문제 풀 때 안정감도 생기고 여유도 생겨갖고 정말 제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저를 수능에서 1등급으로 만들어주는 주요 요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개념은 지금 대충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경향이 클 거야. 근데 문제를 많이 풀면은 문제풀이 스킬은 커질지 모르겠는데, 개념을 공부하지 않으면 다른 새로운 유형이나 아니면 글자, 심지어 숫자만 바꾸고 나와도 문제에 접근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 문제에 속한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가장 중요해. 종현군의 노트를 보며 새로운 공부법의 방향을 잡은 김수진 양과 최유진 양. 시험 공부를 겸해 종현군의 공부법에 도전해보기로 했다. 내 방식대로 한번 시간 낭비하는 생각하지 말고 개념을 튼실히 한번 쌓아주는 연습을 한번 쭉 해봤으면 좋겠어. 꾸준히 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진짜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질 거야. 문제 많이 푸는 게 중요한 줄 알고, 그거는 좀 시간 낭비겠다 해서 솔직히 오빠가 제가 1학년 때 말했었는데 안 들었거든요, 제가. 근데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는 이제 개념에 많이 비중을 많이 두고 이제 기본에 충실하게 하려고요. 개념 공부는 노트에 한두 번 써보고 이해했다 싶으면 넘어갔었는데, 이렇게 꼼꼼히 공부하면 앞으로 기초를 잘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는 유진 양. 우선 목차를 보며 공부할 범위를 정하고 필사할 준비를 한다. 개념서를 옮겨 적는데 종영군과는 달리 수식 위주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또한 보기 편하도록 개념은 왼쪽에, 그에 대한 증명은 오른쪽에 썼다. 책을 덮고 공부한 내용을 쭉 적어 내려가는데 막힘이 없다. 예전에는 이렇게 개념만 적고 그리고 이해하면 넘어갔는데 요즘에는 증명도 같이 쓰고 예시도 같이 쓰니까 더 잘 이해되고 진짜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다시 옮겨 쓰는 이 과정에서 제가 어디에서 좀 취약했는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무래도 개념을 이렇게 보면서 문제를 읽어내려가니까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 금방 알 수 있고 바로 풀 수 있어서 좋아요. 한편 수진 양도 개념서 필사를 시작했다. 행렬의 곱셈의 정의에 따르면 앞에 행의 열과 뒤에 행의 행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n은 동그라미 수진 양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소리내어 읽는 방법을 선택했다. 정사각행렬에서만 성립을 한다. 그거를 증명을 해보면 xa는 복습 역시 수식 위주로 간단하게 이루어진다. a의 역행렬이라 하고 하지만 첨삭 과정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 공부하면서 부족한 개념을 확실하게 보충했다. 예전에는 그냥 겉으로 쓰기만 해서 개념을 정확히 알지도 못했고 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쓰기만 했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했는데 이젠 제가 이걸 다 쓰고 완벽히 제 걸 다 이해하고 기억했기 때문에 이제 풀면서 이제 이게 되게 어려운 줄 알았는데 되게 쉽고 재미도 느끼고 네 재밌어요. 행을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판별식 D A, B 마이너스 B, C가 0이면 안 된다는 거지. 막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을 하는데 평소 모르는 문제는 주로 해설지를 찾아봤던 수진 양이 이번엔 해설지 대신 개념 노트를 펼쳐든다. 상수이기 때문에 서로 역행렬, 관계라는 해답지를 보지 않고도 스스로 문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었다. 막혔던 문제는 바로 정리에 들어간다. 이때 틀린 이유와 공부를 통해 알게 된 공략법을 꼼꼼히 기록한다. 그래서 문제 풀면서 개념을 생각하면 그 하나의 개념에도 점점 단단해지니까 이제 확실하게 제 개념으로 되는 것 같고요. 문제 틀렸을 때 그 틀린 이유를 노트에 적어놓고 또 그걸 이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써놓으니까 실수도 안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 실수도 안 하면 점수도 오르겠죠. 전반적으로 정말 잘했는데 좀 아쉬운 거는 개념 부분에서 좀 축약을 많이 해왔고 그 좀 필요한 부분 같은 게 좀 빠지지 않았나 싶어. 아까 역행렬에 이용한 1차 방정식이라 썼는데 가장 중요한 역행렬은 들어가지 않고 그 수식만 써져 있던 것 같거든. 그래서 조금 양을 조금만 더 늘려줬으면 좋겠어. 문제 푼 부분은 잘하긴 잘한 것 같은데 좀 이 문제를 틀린 이유에서 내가 어떤 개념을 몰라서 틀렸다기보다는 접근 방법에 대해만 쓴 것 같아서 좀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 각자의 노트에서 부족한 점을 알게 된 학생들. 이제 그 부족함을 채워나갈 차례다. 풀이가 서로 많이 다른 문제를 선택해 토론하기로 한 두 사람. 각자의 풀이를 적어보는데 일단 필요한 개념부터 적는 수진 양과 문제 속 조건을 먼저 보고 필요한 개념을 적는 유진 양. 접근 방법이 다른 만큼 풀이도 다르다. 나는 먼저 문제를 보고 여기 조건이 2개 주어져 있잖아. 왜냐하면 이렇게 2개 나누면 확실하게 빠뜨리는 거 없이 풀 수 있기도 하고. 근데 이 식을 보고 지금 너 이런 걸로 변형하겠다고 말을 했잖아.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각이 든 거야? 우리한테 익숙한 식은 A, B, C, D 곱하기 XY는 P, Q 행렬이잖아. 그래서 둘 중 하나로 정리해야만 AD-BC는 0이다, 0이 아니다를 적용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런 식으로 변형을 했어. 어떤 거 같아? 기본 개념만 알고 있으면 딱딱딱딱 풀면 되니까 내 거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절약되는 것 같아. 근데 난 오히려 네가 여기 식에 제시된 저 조건 사용하면서 직접 대입해서 풀었잖아. 그래서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 토론 과정에서 새로운 풀이법과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알게 된 두 사람. 서로의 방식에서 장단점을 찾고 자신이 보완해야 할 점과 발전시킬 점들을 노트에 기록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예, 종현 학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학 선생님들 누구나 학생들이 개념에 대한 기본기를 확실히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친구들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에 비해서 상당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사실 권장할 만한 방법입니다. 특히 학생들이 자기가 안 되면은 해답을 보고 문제 풀이를 보는데 자기 친구들끼리 같이 논의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을 이용해서 그 뿌리부터 한번 찾아보는 이런 학습법은 우리 친구들이 진짜 수학을 제대로 알고 응용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